장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2023년 4월 28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겠습니다. Employment Cost Index인데요. 고용비용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숫자는 분기 상승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연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까지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작년 연말까지 상승률이 내려오다가 이제 1.2%로 다시 좀 튀었습니다. 요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임금 상승률, 즉 고용 비용이 연간으로 한 4.8%는 올라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어 PC도 이제 자료가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드라인 명목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4.16%까지 연율로 빠졌지만 코어는 연율로 했을 때 아직 4.6%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스티키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리플 C면은 하이힐드 중에서 낮은 그 등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이힐드 등급 중에서 최상은 더블 B, 그 다음에 싱글 B,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C인데요. 트리플 C 등급이 지금 노란색인데 이게 성과가 올해 가장 좋았다. 어디랑 비교하냐면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종합 미국 채권 인덱스인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종합 채권 인덱스하고 종합 하이힐드 인덱스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트리플 C가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물의 이런 그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 보면 10-year yields barely budge in April after dramatic start. 그러니까 4월 달에는 그만큼 10년물 이자율의 변동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무적인 것은 영국이 이제 물가 연동체를 발행했는데 4.5 빌리언 파운드를 발행했는데 수요는 그 10배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주문을 넣은 분들이. 그리고 이 영국 길트 물가연동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는 WIP라고 미국 외의 물가연동체 ETF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WIP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영국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10%니까 상당히 높은 이자를 이제 책정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환의 리스크는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이죠. 이제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의 그런 위험 때문에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1개월물 미국 국채는 지금 3% 정도 이자를 줄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3개월물은 지금 다들 팔고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다. 두 국채 간의 3개월물과 1개월물 간의 이자율의 차이가 1.6%, 170bp를 돌파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시장의 위험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 채권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농성을 하는 거죠. 이제 3개월 뒤에 아무튼 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냐 하고 미리 농성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파이낸셜 둘 다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이죠. 투자 적격 등급 중에 은행채의 스프레드, 그죠? 가산 금리가 전체 투자 적격 등급의 스프레드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출연진들 말씀드리자면은 알렉산드라 윌슨 엘리존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스리 상카란 오늘 이제 출연진 중에서 이제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죠. 모건 스탠리의 미국과 유럽 회사채 수장이시고, 자커리 그리피스 이분은 크레딧 사이스의 투자 적격 등급 전략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파일 라운드 짧게 얘기하자면 2023년도에 금리 인하 여부,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모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까지는 하이힐드가 이제 성과가 더 좋았는데 IG가 좋을 것이냐, 투자 적격 등급이 좋을 것이냐, 고위험 회사채가 오히려 토탈 리턴으로 성과가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두 분은 IG, 한 분은 하이힐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데 연말 되면은 다시 단기 금리가 적고 장기 금리가 더 큰 그런 정상화의 과정으로 uninvert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다 안 그럴 것이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스티키한 상황, 물가가 그렇게 코어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 즉 임금이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 상승률이요. 그런 것 때문에 물가 때려잡기에 집중할 걸로 봤고, 그건 이제 알렉산드라나 쓰리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쓰리는 허키시 파스나, 즉 매파적인 동결이 될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시장에 허튼 희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의미하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죠. 이제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다들 얘기한 대로 퀄리티 3가 대답한 겁니다. 3가 얘기를 했습니다. 퀄리티 그 다음에 고금리 환경에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작년 10월처럼 우리나라의 보험사처럼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조달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기업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채가 많고 변동금리에 노출된 기업들은 연말부터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금리 인상 리스크, interest rate 리스크가 더 크냐 아니면 부채 자체가 더 문제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3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치면 DSR. 그죠?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느냐 이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leverage side는 부채 자체의 비율이죠. 결국에는 이제 두 자릿수로 지금 새로 조달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이제 내야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힘들다. 결국에는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기업은 피하자.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이슈가 될 때 금리가 하락할 걸로 이제 여기 알렉산드라가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채 가격이 그때 튈 수도 있다. 거기 쏠릴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좀 안정할 수 있을 거로 봤고 미국 국채 시장이요. 그 다음에 2011년보다는 그래도 그때는 유럽 재정 위기가 함께 왔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이제 회사채 가격이 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고 주식 가격도 그때보다는 덜 떨어지지 않겠냐 얘기를 했습니다. 3가 이제 대답하기를 물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부채 한도 협상이 막 이루어질 때 문제는 이제 실물 경제의 타격 정도를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협상이 안 되고 연방 공무원 급여가 이제 제대로 못 주고 사회보장 비용도 지출이 안 되고 이러면 성장이 둔화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게 어떤 결정을 해주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어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까지 되면 다 모든 게 원활히 안 이루어지면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가 현재까지 고위험 회사채가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알렉산드라가 이제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비해서는 위험은 이제 덜하고, 그죠? 가격이 떨어질 위험은 평상시에 이제 변동성이 그래도 덜하지 않습니까? 하이힐드 채권이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이 큰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 그래도 보통의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고 그 다음에 상당한 현금 흐름을 지금 준다. 레버리지 론 같은 게 9%, 하이힐드 같은 게 9.5%까지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장 전체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개별성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좋은 딜 같은 경우에 이제 private credit 공개 시장에 있지 않은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15%까지도 주는 것들이 있다. 물론 이제 위험이 있지만은 정말로 이런 금리를 이런 이자율을 보기 힘든 그런 기회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힐드를 우리가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네거티브 컨벡시티거든요. 네거티브 컨벡시티라는 건 뭐냐면 이자율이 떨어질 때, 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많이 오르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네거티브 컨벡시티가 있는 상품들은 이제 mortgage backed security, MBS도 있고 하이힐드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해설로 말씀드린 거고 알렉산드라가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분은 네거티브 컨벡시티 때문에 하이힐드를 피하는 게 정설이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많은 이자를 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은행 채권인데요. 이제 이게 3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채권 지금 이제 왜 그 지역은행 채권의 가격이 좀 낮냐, 왜 스프레드가 좀 높냐 여기에 대해서는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공급 증가를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다. 예금이 감소되는 거를 물론 연준 이제 창구에서 두 가지 방식의 창구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빌려서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채권 발행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그런 공급 증가를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 아까 보셨죠?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의 은행 채권이 가격이 지금 일반 투자 적격 등급 채권보다 싼 이유는 결국에는 공급을 시장이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UBS에서 올해 3개월 동안 여신 성장률이 산업과 금융 쪽에 보면 이제 5% 감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10% 감소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크레딧 크런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수리한테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하이힐드 만기 절벽, 그죠? 만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2025년도 돼야지 좀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내년에 나오는 것만 해도 뭐 한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2024년도. 그러니까 사실은 만기 때가 문제인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좀 대두가 되더라도 올해 연말, 내년 초 돼야지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는 액티브 매니지먼트, 즉 그냥 인덱스 전체로 통을 사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 기회 요인이 있다는 거죠. 개별 기업마다 뭔가 함께 빠지면 안 되는, 함께 쭉 빠져버린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걸 거기서 기회를 얻을 만한 액티브 매니저의 시대가 왔다. 개별 종목 장세가 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냥 알렉산드라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겁니다. 뭐 지난 3개월 동안 아마존하고 메타 둘 다 상당히 미국 인덱스에 있는 거고 나스닥의 대장주에 아직 포함이 돼 있지만 그래도 성과가 워낙 메타가 훨씬 더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한 10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연초 대비. 아마존은 뭐 그렇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런 걸 봐서 개별 종목 장세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잘 투자를 하시고 좀 프록시로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제 의견 짧게 드리자면 트리플 C 그 회사채 등급이 있는 회사채 중에 우리 트리플 C ETF가 있습니다. XCCC라고 있어요. XCCC. 네 글자죠. XCCC 티커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리플 C 회사채만 묶어놓은 ETF입니다. 그게 분배금을 연율로 한 13% 정도 주는데요. 그 자산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관찰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걸 좀 추적을 해보면 시장 환경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